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법치국가고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법 중에 으뜸이 헌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헌법 정신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위헌 심판 제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정신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심판을 하게 되죠. 예, 매우 중요한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도 헌법재판관 5명이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판정을 내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만큼 그 막중한 심판을 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렴해야 되겠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가급적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대 국가, 국사 시간에 고대 국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고대 국가의 설립,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율령반포입니다. 그렇죠? 예, 입법, 사법, 행정을 전권을 쥐고 있는 왕도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은 독재국가에서조차도 그리고 왕조국가에서조차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판사로서 일생을 지내셨죠. 예, 그리고 엄정한 심판을 하셨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 중에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독의 자세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신독이란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자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독의 자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2년 전에 4억 8천짜리 아파트를 1억 8천에 신고해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강일원 판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형사범이라고 한다면 그 조세 탈루에 대한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 납부 사건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뭐 징역형 이런 건 안 합니까? 벌금형 이런 거 없습니까? 그냥 그 재판은 그냥 벌금 내시오 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 탈루에 만약에 범위가 있고 조세 탈루하는 1,700만 원을 탈루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예. 본인도 제가 4억 8천짜리를 1억 8천으로 다운계약서를 써서 1,700만 원을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제가 조세법, 지방세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자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판사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 경우는 이제 서면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예, 예. 한겨레신문에 본인이 인정했어요. 1,700만 원을 예. 탈루했다. 인정했는데 죄는 법조항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되고 법조항을 모르고 죄를 저지르면 죄가 안 됩니까? 심판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본인이 모르고 법무사가 이렇게 처리한 줄 몰랐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이 세금을 탈루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가혹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훌륭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 남의 사건이었다면 판사로서 벌금 내고 마시오 하고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예. 하세요. 예.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 지금 130개 조항이고 헌법 전문까지 다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33년부터 45년까지 나치 치하에 있던 헌법을 2009년에 무효화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조금 있으면 40주년이 됩니다만 유신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추천권을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박정희 말고는 후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 맞죠? 예, 지금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 맞죠? 그 자체가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 헌법에 대한 위헌 개념이 아니, 지금의 헌법의 개념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도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국민들이 뽑죠. 근데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죠. 이걸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 맞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으로는 맞습니다.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것도 위헌 맞죠? 지금 헌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구속적 부심제를 폐지했고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을 했고 그리고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거의 대통령령으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헌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헌법이죠. 뭐 그런 표현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신 헌법의 유신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한다, 개선한다, 개혁한다. 그래서 유신 헌법은 유신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 헌법의 그 이름조차 네이밍조차 잘못됐다. 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가치 충돌의 측면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거짓과 진실,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대 국가, 국사 시간에 고대 국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고대 국가의 설립,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율령반포입니다. 그렇죠? 예. 입법, 사법, 행정을 전권을 쥐고 있는 왕도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은 독재 국가에서조차도 그리고 왕조 국가에서조차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판사로서 일생을 지내셨죠. 예. 그리고 엄정한 심판을 하셨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 중에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독의 자세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신독이란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자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독의 자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2년 전에 4억 8천짜리 아파트를 1억 8천에 신고해서 집 통합당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법치국가고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법 중에 으뜸이 헌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헌법 정신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위헌 심판 제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정신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심판을 하게 되죠. 예. 매우 중요한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도 헌법재판관 5명이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판정을 내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만큼 그 막중한 심판을 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렴해야 되겠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가급적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0개 조항이고 헌법 전문까지 다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33년부터 45년까지 나치 치하에 있던 헌법을 2009년에 무효화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조금 있으면 40주년이 됩니다만 유신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추천권을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박정희 말고는 후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 맞죠? 예, 지금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 맞죠? 그 자체가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 헌법에 대한 위헌 개념이 아니, 지금의 헌법의 개념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도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뽑죠. 근데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죠. 이걸 유정희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 맞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으로는 맞습니다.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 경우는 이제 서면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예. 한겨레신문에 본인이 인정했어요. 1,700만 원을 예. 탈루했다. 인정했는데 죄는 법조항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되고 법조항을 모르고 죄를 저지르면 죄가 안 됩니까? 심판 아니,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본인이 모르고 법무사가 이렇게 처리한 줄 몰랐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이 세금을 탈루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가혹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훌륭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 남의 사건이었다면 판사로서 벌금 내고 마시오 하고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예. 하세요. 예.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강일원 판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형사범이라고 한다면 그 조세 탈루에 대한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 납부 사건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뭐 징역형 이런 건 안 합니까? 벌금형 이런 거 없습니까? 그냥 그 재판은 그냥 벌금 내시오 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 탈루에 만약에 범위가 있고 조세 탈루하는 1,700만 원을 탈루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예. 본인도 제가 4억 8천짜리를 1억 8천으로 다운 계약서를 써서 1,700만 원을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제가 조세법, 지방세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자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판사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